안녕하세요. 프로토 서술랍니다. 20회 56회차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20회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분석일 거고요. 혹시 쉬는 날이고 자료를 더 많이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좀 더 기사나 이런 거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추가 호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별 예선에서 이렇게 분석을 할 건데요. 이렇게 분석을 할 건데 감독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감독 이야기는 조금씩 하고요. 감독 이야기는 조금씩 하고 이제 지난 챔스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보면서 분석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츠부르크랑 소시에다 경기를 왜 넣었냐면요. 일단 분석을 넘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잘츠부르크랑 소시에다드를 왜 넣었냐면요.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챔피언스 리그 분석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 언론의 기사를 찾아보는 거다. 경기 리뷰 자세히 돼 있다. 뭐 하는 것도 자세히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 레알 소시에다드 그 지방에 이제 신문에 나온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이 신문을 이렇게 해도 되나? 잘 모르겠네요. 다른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하긴 하던데, 이게 될란가? 이거는 이제 잘츠부르크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기사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그 경기가 어떻게 됐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랑 어느 팀이었냐면요. 첫 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랑 어디였더라? 자꾸 마가 뜨면 안 되는데 자꾸 마가 뜨네요. 네. D조였죠. D조의 레알 소시에다드랑 맞다. 인테르였지. 인테르였는데 이 경기를 그 이쪽 스페인 이쪽 소시에다드 이 팀에 대한 리뷰를 한 기사를 중점으로 보면요. 레알 소시에다드가 잘했다. 다만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지 못해가지고 공격수에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지 못해가지고 그 골키퍼의 선방에 의해가지고 밀린 거다. 잘했다. 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테르, 그러니까 밀란이잖아요. 밀란의 거기 기사를 봐도 원정 경기가 힘들었다. 모든 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인터 밀란 다운 경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승점 1점을 땄고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리뷰를 봤어요. 경기를 보면 소시에다드가 잘했다는 거예요. 경기를. 예.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아주 잘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테르가 잘했을 것 같은데 이 경기의 내용은 소시에다드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잘츠부르크도 잘했어요. 잘츠부르크는 모든 거를 잘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벤피카가 자기 축구를 못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대처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뭐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부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 잘츠부르크가 확실히 잘했죠. 그 잘츠부르크 홈이에요. 잘츠부르크는 홈 경기를 챔스에서 웬만해 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이 경기는 처음에는 승을 봤는데 소시에다드도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생각하면 요거를 무승부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었나요? 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경기를 하나 더 예시를 들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PSV랑 세비야 경기를 리뷰를 보면요. 세비야 경기랑 PSV 경기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PSV 아스날 경기를 리뷰를 보면요. PSV가 엄청 못했잖아요. 아인토벤이 엄청 못했는데 아인토벤의 지역지를 보면 아인토벤이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다. 뭐 물론 스코어가 차이가 많이 났지만 압도당한 경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라인에서 우리의 축구를 했다. 우리가 허리라인에서 버텨주는 힘이 있었다. 그걸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스코어 차이는 많이 났지만 희망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조금 더 뭐 이야기 우리가 못하기만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비야는 지역 신문을 들어보면요. 일단 세비야는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한 경기였고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겼다는 게 많아요. 그만큼 뭐 집중력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 오히려 챔피언스 리그를 뛰기에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뉘앙스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랜스가 잘했다고 예, 랜스가 잘했다고 뭐 평가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고요.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은 거 보면 일단 선수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 게 가장 크다.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팀이 아직 선수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크죠. 오히려 랜스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원정격이고 세비야라는 강팀을 만나서 힘든 경기를 했는데 오히려 잘했다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네.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해가지고 그것까지 종합해서 보면 PSV 쪽이 맞지 않나 싶어요. 홈 경기고. 그죠? PSV 쪽의 구매율이 압도적인 거 보니까 요건 파란색으로 넣어도 되겠네요. 네. 이 진짜 가장 힘든 경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페노르트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를 보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페노르트 경기를 보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요. 이길 뻔한 경기를 이겼죠. 이길 뻔한 경기를 비겼죠. 예. 처음에 앞서가다가 막판에 추가 시간에 골을 먹고 비겼습니다. 예. 거의 다 잡았는데 비겼죠. 제가 라치오가 홈에서 웬만해서 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징크스가 이번에 또 나타온 거죠. 근데 두 팀 다 상대적으로 좀 내려앉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민기적거리는 경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게 민기적거리지는 않았는데 민기적거리긴 했죠. 파이브백을 세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가 빛을 발했, 무엇보다 키퍼가 진짜 대단했죠. 키퍼가 진짜 이 경기를 살렸습니다. 혼자 그냥 다 막아버려가지고, 라치오가 힘을 못 썼어요. 예. 라치오가 슈팅이, 그래도 유효 슈팅이 7개나 됐는데도, 이 경기에서 겨우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넣은 걸로 끝났기 때문에, 이 경기를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라치오의 부족한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거까지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이 기사도, 신의 골, 뭐,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운 좋아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예, 지금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팀이. 팀의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페예노르트도 만만치 않아요. 페예노르트는, 일단 부상 선수가 있는 게 문제는 미바누 세치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부상인 게 문제긴 한데, 이 선수가 부상이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요. 그래도 그 팀이 강합니다. 예. 이 선수가 좋은 선수라 가지고 좀 전력 누수긴 한데,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는 또 이렇게 좋은 선수 하나를
부럽네요. 얘네들은 뭐 계속 튀어나와. 예, 솔직히 뭐 크로아티아가 좀 민족이 좀 인자강이죠. 예, 좀 인간 자체가 좀 강한 민족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원래 그 기본적으로 이 갖고 있는 민족이 갖고 있는 이 신체적 이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전투 민족이라서 다르긴 달라요. 전투 민족이라서 다르긴 다릅니다.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저는 요번에 또 패가 또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요거 무승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무승부 한번 보고 싶은데 현재 홈경기 홈발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높아요. 예, 홈발을 받아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 무승부를 보고 싶고요. 그에 반해서 셀틱 라치오 경기는요. 셀틱의 홈 경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셀틱은 감독이 좀 문제가 있어요. 감독이 문제가 있거든요. 리그는 뭐 셀틱이 씹어먹겠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아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임모빌레가 안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사리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적응을 했습니다. 적응을 해가지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 오늘 라치오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다음 경기는 도르트문트랑 AC 밀란 그리고 뭐 뉴캐슬 PSG 경기를 볼 건데요. 도르트문트랑 AC 밀란 경기를 보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상반된 팀이 돼버렸습니다. 예. 우선 밀란을 먼저 보면요. 밀란은 뉴캐슬을 상대로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쳤다는 이야기가 팀의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지적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큰 문제가 득점, 스코어러, 그러니까 득점력 있는, 그러니까 골게터가 누가 될 것이냐. 예. 밀란에는 골게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만들어도 결국에 결정짓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수비는 좋다고. 수비는 좋다고. 나름 수비는 만족한다는 그 뭐지? 이 이거는 기자가 아니라 이건 팬들 그러니까 유저들이 리뷰를 한 거를 종합해 보면 수비는 만족하는데 이 공격 골을 넣지 못하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골을 넣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 팀은 골을 넣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도르트문트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도르트문트는 2대 0으로 깨졌거든요. 도르트문트는 2대 0으로 깨졌는데 원정 가가지고 일단 이거는 뭐 주로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도약을 했고 압도했다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압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물론 이거 뭐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 이야기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프랑스 언론 이야기라 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뭐 도르트문트 감독은 자기들의 축구를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감독의 인터뷰를 에딘 테르지치 감독의 인터뷰를 빌려서 이야기하면 전반전에 우리가 준비해온 걸 못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고 그리고 또 선수단의 피로감이 좀 생겼다 많이. 예,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르트문트가 그렇게 선수층이 얇았나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종합적으로 보면요,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있고 밀란은 골 넣는 문제가 있죠. 근데 도르트문트는 골 넣는 문제가 없고 또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도르트문트랑 AC 밀란 홈사이드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홈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랑 PSG 문제인데요. 뉴캐슬은 수비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네, 경기에서 수비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골을 결정 못 지었다는 거, 이 경기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던 게 트리피어랑, 그리고 최고 평점을 받았던 게 니포프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포프가 엄청나게 큰 걸 받았습니다. 트리피어도 점수가 상당히 높죠. 해가지고 제가 근데 레앙 지루 축구에제 이 라인으로 득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저 라인이 득점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약간 이 기사들과 이제 팬들의 리뷰를 종합해서 보면요. 이 경기는 무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물론 파리 사이드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무승부가 제일 적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기를 무승부로 보고요. 라이프치히랑 맨체스터 시티는 저는 지우고 가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좀 더 보겠지만 돈 없으신 분은 맨시 가면 되죠. 돈 없으신 분들은 맨시 가면 됩니다. 네. 돈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돈 아까우신 분들은 맨시 가면 됩니다. 그냥 이게 정배예요. 이게 정배입니다. 압도적인 정배예요. 와,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잘한다고 느끼는 게, 야, 진짜 엄청 깠네. 63%면 진짜, 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스베르나랑 영 보이스 경기는요, 현재 제가 승무를 보고 있거든요. 현재 승무를 보고 있는데, 영 보이스보다는 스베르나가 훨씬, 죄송합니다. 스르베나가 훨씬 더 어려워. 스르베나가 훨씬 더 상태가 좋고요. 뭐 최근에 또 코리안 리거들이 미친 듯이 지금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츠베츠다 쪽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스르베나 츠베츠다 쪽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려고요. 예, 와. 황희찬이 넣었잖아. 황인범이 또 있을 수가 없죠. 같은 황씨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맨체스터 시티를 황희찬의 골로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 말도 안 되는 맞다. 그 한 사람이 됐던데. 그 원래 2월 되는 판이었는데, 와, 역시 하늘이 내리는 겁니다. 1등은. 예. 한번 좋은 추석 선물 됐을 것 같네요. 예. 고향에서 아주 기뻤을 것 같아요, 그분은. 예. 올라오면서 막, 올라오지 않고 바로 그냥 그 고향에 눌러 앉았을 수 있을 뭐 그런 결과인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유레파 홈페이지 가도 볼 수 있고요. 기사들은 모아놓은 기사 그거보다는 이게 어느 나라인지 다 나오잖아요. 예, 그 나라 스포츠 신문을 보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뭐 이런 거를 몇 개씩 되니까 뭐 제가 뭐 굳이 얘기하는, 솔직히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요 네 개에다가 포르투갈 요 정도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뭐 네덜란드 뭐 그죠? 요 정도만 보면 되잖아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요 정도만 보면 거의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그 뭐지? 이 정성을 쏟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 제가 한번 걸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 좋은, 제가 좀 솔직히 배팅 잘 못하잖아요. 좋은 그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네,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감독 성향도 다 팍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배팅을 한 거고요. 모자란 거는 여러분들이 채우셔야죠. 그래도
하나하나씩 넣네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명절, 이제 연휴가 다 끝나가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소하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